1849년 여름, 미국 신시내티. 한 어머니가 18개월 된 막내 아들의 작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. 콜레라가 그녀의 막내를 데려갔습니다. 7자녀를 둔 38살의 어머니였습니다. 그날의 무너지는 슬픔 한가운데서 자기 자식을 빼앗긴 어머니의 슬픔이, 그리고 같은 그 슬픔이 미국 남부의 노예 어머니들에게는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, 그날의 어두운 방을 빠져나온 그녀의 손에는 한 자루의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. 3년 후 그 펜이 적은 한 권의 책이 한 나라의 양심에 불을 붙입니다. 한 어머니가 어떻게 한 시대의 양심에 불을 붙였는가? 진리와 자유거인들의 발자국 제11편. 해리엇 비처스톤은 1811년 6월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. 아버지 라이먼 비처는 당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, 동생 헨리 비처도 후일 미국 최고의 설교자가 됩니다. 그녀는 그 신학적 가문에서 가장 책 많이 읽고 가장 글 잘 쓰는 딸이었습니다. 1832년 가족이 신시내티로 이사했습니다. 신시내티는 미국 북부 자유주와 남부 노예주의 경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. 그 경계 도시에서 그녀는 도망쳐 올라온 흑인 노예들을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. 그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가슴에 한 자리씩 쌓여갔습니다. 그 가운데 어머니에게서 어린 자식이 강제로 분리되어 다른 농장에 팔려가는 이야기였습니다. 같은 이야기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녀 자신의 가슴을 통과해서 1849년 여름, 콜레라가 신시내티를 휩쓸었습니다. 그녀의 7자녀 가운데 막내였던 세뮤얼 찰스가 18개월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 작은 관 앞에 무릎 꿇은 그날, 그녀의 가슴 안에서 한 진실이 깊이 박혔습니다. 나는 지금 자식을 빼앗긴 노예 어머니의 슬픔을 처음 알겠다. 같은 슬픔이 그들에게는 매일이었다. 그날의 슬픔이 그녀의 펜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 펜이 곧장 책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. 한 가지 더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. 1850년 9월, 미국 의회가 도망노예법을 통과시킵니다. 도망친 노예를 도와준 자도 처벌하겠다는 법이었습니다. 북부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. 강단에서는 성경은 노예제를 명백히 금하지 않는다라는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. 그 무거운 침묵의 한복판에서 그녀의 동생 헨리 비처가 보스턴에서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. 해리엇 누나, 누나가 무엇이라도 한 줄 적어야지요. 누나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그날 그녀가 결단했다고. 7자녀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이 깨기 전까지 매일 펜을 들었습니다. 1851년 6월부터 그녀의 글이 한 노예제 반대 잡지에 매주 한 회씩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. 이듬해 1852년 3월, 마침내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됩니다. 제목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. 첫 해에 미국에서만 30만 부, 영국에서 150만 부가 팔렸습니다. 19세기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. 수많은 미국의 거실에서 한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의 슬픔을 처음으로 자기 일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나 같은 시간에 살해 협박이 그녀의 집으로 매일 도착했습니다. 한 봉투에서는 잘려진 흑인 노예의 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남부의 비평가들이 그녀의 책에 한 목소리로 던진 한마디는 다 허구다였습니다. 그녀는 1년 동안 신문기사, 법정기록, 도망 노예의 증언을 모았습니다. 1853년 그녀는 두 번째 책을 펴냅니다.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열쇠. 자기 소설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증명한 책이었습니다. 다 허구다라고 외친 그 입들이 그녀의 두 번째 책 앞에서 침묵했습니다. 이 책은 미국 안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영국 빅토리아 여왕도, 러시아 황실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. 1862년 11월 25일 한 사람의 초대로 그녀가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. 키 152cm의 작은 부인이 키 193cm의 한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. 링컨 대통령이 그녀를 위에서 아래로 한참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. 그래, 당신이 이 큰 전쟁을 일으킨 책을 쓴 그 작은 부인이로군요. 링컨이 던진 그 한마디는 그녀에게 영광이라기보다 평생의 무게였습니다. 내전이 일어난 책임이 자기 책 한 권에 있다는 생각을 그녀는 평생 부담스러워했습니다. 그녀가 원한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. 흑인 어머니의 팔에 다시 그녀의 자식이 안기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.
1865년 12월 미국 헌법 제13조가 통과되며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. 전쟁의 끝에서 어머니들의 팔이 다시 자기 자녀를 안았습니다. 그것이 그녀가 평생 펜으로 쌓아 올린 한 자리였습니다. 1896년 7월 해리엇 비처스턴은 향년 85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그녀는 정치인도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. 의회의 자리에 앉아본 일도 없었습니다. 7자녀의 어머니였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펜을 든 한 사람이었습니다.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녀가 잡은 한 자루의 펜이 한 시대의 양심에 불을 붙였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자리에서 들 한 자루의 펜이 40년 후 한 시대의 양심에 불을 붙일 한 페이지일 수 있다고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. 한 어머니의 슬픔을 시대의 양심으로 바꾸신 그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한 자루의 펜을 놓아두셨습니다. 여러분의 그 한 자루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? 한 어머니의 슬픔의 자리에 쓰시지 않겠습니까? 오늘 이 거인의 발자국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함께 지켜주세요. 또 한 사람의 거인이 우리 곁에 일어서는 그날까지 진리와 자유였습니다.